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예. 후보님, 지금 아까 저 입도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증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먼저 우리가 아니 증세라든지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럼 네. 증세를 필요하면 아니 뭘 부가세 인상이라고 뭘 하는 하죠? 거는 예. 이거죠. 부가세가 자영업자들한테 알겠는데요. 많이 저게 아니 그래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면 네.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네. 그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간접세는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네, 물론이지만 예. 부가세는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 이 그러니까 뭐 쌀 아닌 다른 곡식이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쌀도 최소한 쌀을 지원해 버리면은 한 5년 정도를 불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인 알겠습니다. 것 같고. 1,000불 정도라고 보고요. 예. 예.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예.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5만 불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갖고 2% 갖고는 아니 어렵죠. 3%가 됐다고 치고 예?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2021년 10월 13일 오후 8시 반인데요. 위에 핵심적인 짤막한 영상을 한 서너 개 올렸죠. 제 좀 총평을 하고 나중에 핵심적인 그 영상들을 뒤에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실 분은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힘 하고 가겠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통장도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토론도 하지 하는 것이 본선 2차 토론의 결과입니다. 총평입니다. 홍준표는 토론 태도가 불량했으며 윤석열은 도리도리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갔다. 홍준표와 윤석열의 미천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유승민과 또 일부 원희룡의 강에 쩝쩝대다가 설득당하고 갔다. 그럼에도 이런 자들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찬 일이다. 홍준표는 뻥카였고 홍준표는 이런 자가 역시 홍준표로 보수를 망하게 한 일등 공신이었고 윤석열 같은 이런 무지한 자가 정치하려고 나왔으며 국힘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다. 이런 거죠. 자유 토론을 뭘 3번에 나눠서 합니까? 4분, 5분, 7분. 그냥 자유 토론을 4분, 5분, 7분이면은 15분을 주고 치고받게 해야죠. 그죠? 제주도에 가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민 50만 분이 안 됩니다. 유권자 25만 분이 안 돼요. 유승민이가 홍준표한테 아니 라스베가스식으로 제주도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강원랜드가 반발할 거 아니냐.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 카지노를 만들어서 100% 오픈하고 내국인도 왔다 갔다 하면은 강원랜드에서 반발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홍준표가 아니 제주도민이 그런 것을 강원랜드에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 공유제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허황된 공약을 해요. 카지노가 그렇게 죄가 될 수 없는 시대니까 아니 이 공유제를 하면 제주도민들은 뭐하러 하겠어요. 뻥카. 홍준표의 뻥카.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홍준표는. 그리고 홍준표가 원희룡한테 토론할 적에 보면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수도권 또는 요지에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 홍준표가 원희룡한테 그 경험도 많으니 그러면 중국하고 상호주의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취득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황당한 말을 해. 중국인들이 그걸 갖다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걸 억셉트 하겠어요? 기똥차요. 홍준표 말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홍준표가 윤석열이한테 제주공항을 그럼 어디다가 질 거냐? 제주 2공항, 제주 2공항이 제주도의 수건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부해, 중원부원 알아봐야 되겠다. 뭘 가지고 지금 제주도 와서 윤석열이는 토론을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윤석열이는 자기 주도권 토론에 원희룡이 5분 동안 칭찬해. 7분에서. 그거 하다가 또 끝내. 기가 차요. 응? 공매도 문제가 지금 젊은 애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런데 공매도라는 것은 그걸 100% 없앨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공매도를 갖다가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섬이 돼요, 섬. 외국인의 이탈이 엄청 심하게 돼요. 그 파생상품 없애버리면은. 홍준표 공매도 완전히 폐지한다 그랬고, 윤석열은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응? 그러니까 공매도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투자 결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권 거래소를 폐지하는 게 맞고, 유승민이가 하는 말입니다. 거래소가 있으니, 주식 왔다 갔다 수수료가 있으니 정권 거래소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 홍준표도 공감한다. 윤석열도 공감한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파생상품에 대해서. 홍과 윤은. 이 윤석열이가 주도권 토론을 갖고 갈 적에 원희룡한테 대장동 일타 강사 대단하다. 행정가의 경험 대단하다. 지사로서 대단하다. 7분에서 5분 20초인가를 써버려요. 이게 무슨 토론이야.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유승민한테 묻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 수직계열화 아니에요. 그 말도 잘못 쓴 거야. 갑질 문제. 갑질도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중소기업의 99%, 회사 99%, 또 중소기업의 88%가 고용을 갖다가 창출하고 있다.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승민이가 순서 바꿔서 말한 것 같다. 응? 고용이 99%고 회사 개수가 88%다 이렇게 또 잡아줘. 뭘 알고 나왔어? 윤석열은. 원희룡이가 홍준표한테 묻기를 당신 공약이 5만 불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속에 3만 2천 불이고 연 3% 성장을 한다고 가정할 적에 5만 불이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계산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냥 비전이니까 수치를 갖다가 제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그냥 원희룡이가 계산해보니 연 3% 성장이면 15년이 걸린다. 근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그런 공약을 내놨느냐 하니까 이명박도 그랬어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뭐 하자는 거야 홍준표는. 그리고 홍준표가 자꾸 고용주도 성장을 말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그래. 아주 짜증이 나요 저는. 전 정치보다 경제가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는 코로나 이후는 경제가 핵심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도 경제예요. 경제. 이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무지랭이들이 윤석열과 홍을 따르는 사람 이념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그거 위험한 짓이에요. 그 유승민이가 원희룡한테 묻습니다. 원지사는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 하고 그러니까
설명하겠다 그러는데 인재 이렇게 말해요. 디지털 인재 알고 있어. 유승민은 그러지. 디지털 인재 그 10초만 줘 10초만 줘 그러죠. 응? 뭐 기업 개인 국가가 어째저째 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디지털 인재 이런 말을 하니까 유승민이가 그걸 통틀어서 인재라는 것이고 미래 혁신 인재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 하고 끝내버리죠. 응? 이 경제 정책이나 또는 실생활 정책에 들어가면 원희룡도 지금 거품이 끼어 있어요. 대장통 일타 강사 그거는 다 해요. 다. 저도 일타 강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원희룡이가 유승민한테 안 된다 하는 게 나타났고 그 유승민이가 윤석열한테 묻죠. 저번 토론에서 시간이 안 돼서 말을 못했는데 도대체 윤석열 당신의 복지 정책은 뭐냐? 지금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죠. 오늘도 신문에 났죠, 그죠? 그 산업화 시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5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빈곤화가 되는 겁니다.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노후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5년, 20년 후에는 원희룡 말처럼 그 젊은 층이 2030들이 15년, 20년 후에는 4명, 한 명이 노인들 4명, 5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연금 계획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연금 계획을. 그 연금 계획을 유승민이가 들고 나왔고 다른 애들은 지금 들고 나오지도 않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다음 대통령은. 그래서 유승민이가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복지 정책은 전번에 규모의 경제라 그러는데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느냐 전번에도 그랬죠. 그리고 두텁게 하고 규모의 경제라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중원부원 하다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무 소화도 못 시켜요 윤석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시키고 간접세를 갖다가 세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정세를 하면 된다. 한 방에 두드려 맞죠. 부가세, 간접세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된 거야 윤석열이는. 응?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이 부가세다 하고 유승민이가 그러잖아요. 님끼리 모든 세금을 다 올려버리면 어떡해. 문재인이 하나 안 건드린 게 있죠. 부가세, 간접세만 안 건드렸어요. 다른 간접세는 다 건드렸어요. 기업의 준조세 같은 거. 그래 윤석열이 하는 말은 뭐야? 우리 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나 또는 모든 법인세 같은 게 법인세를 이명박 때 떨고 떨어놨더니 대기업이 갈취한다 그래. 대기업 손잡는다고 3%씩 올렸잖아요. 2% 올렸나? 3% 올렸나?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첨단 산업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별 상관없지만 중소기업들 특별한 특화된 기술이 없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 상속세까지. 그죠? 그리고 월급 노동자들은 소득세 때문에 힘들고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기업 준조세 다 두드려 팬 게 문재인이잖아요. 세금은 지금 폭증하고 있죠. 거기다가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동산 종토세 이런 거. 그죠? 근데 여기다가 간접세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표가 다르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유승민이에요. 국민이 살려면은 취업을 해야 되고 고용이 확장돼야 되고 민간 주도가 돼야 되니까 법인세, 상속세는 그대로 두거나 깎겠다. 대신에 전 국민한테 조금씩 1~2% 부담시켜서 부가세를 정액시켜서 복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유승민의 생각인데 이건 뭐 윤석열이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법인세, 소득세도 올리고 간접세도 올리고 간접세의 핵심이 그 부가세인데 이거 완전히 무시한 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자가 경제, 세수, 환율, 금리 이런 거를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홍준표도 똑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홍준표가 턱 때리고 뻥카야 홍카야 그냥. 콜라 마시고 나면 거품이 팍 튀어나오는 게 홍준표야. 윤석열은 진짜 감자 같고
먹으면 체해. 그 마지막에 홍준표하고 또 윤석열하고 토론을 하는데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 있느냐 그랬더니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동족이고 인류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윤석열이가 현금이나 쌀 같은 걸 주지 말고 다른 곡식을 줘야 된다. 미치겠다 나 진짜. 북한들이 쌀이 부족하지 다른 곡식이 왜 부족해? 뭘 줄 거야? 쌀 외에 무슨 곡식이 있어? 북한 주민이 먹을 게. 감자도 북한에서 많이 나와요. 고구마도 많이 나와요. 그죠? 과일은 좀 없겠지만은 조, 수수, 옥수수 다 북한 애들이 주식 아니에요. 무슨 다른 곡식을 줘? 이렇게 말 하나 못 풀어요. 윤석열이가. 응? 쌀을 주는 거 맞아요. 그게 자꾸 불량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지. 고립시켜버려야지. 인류애가 어디 있어? 핵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끊어야지. 고사시켜야지. 저는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성이에요. 응? 결론. 이거 4차 토론, 4인 토론 이거 말이죠. 토론 자체가 안 돼요. 홍준표는 할아버지같이 헐르르르대고, 토론 태도 굉장히 불량해요. 나중에 공매도 가지고, 공매도를 갖다가 전번에는 말이야, 당신이, 유승민이가 이야기할 적에는 자기는 몰라서 우겼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당신 말이 맞더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내가 배울 테니까. 그게 무슨 토론이야? 민주당 애들도 박용진이나 그런 애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해. 사회가 돌아가는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나 문화 지식이 없고 사회, 경제, 문화, 외교, 국방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정치만 26년 했어. 홍준표는. 그런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장돌뱅이 같이 했고 윤석열은 검사만 26년 했어. 아무것도 몰라. 정치와 사회, 문화의 변동, 경제 지식에 있어서는 안 되죠.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기적으로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을 못 찔러면은 그거는 나라가 곤란해지고 혼란에 빠져요. 그게 박근혜가 망한 과정이에요. 홍준표는 말이지, 김영삼에도 그랬어, 이명박에도 그랬어. 홍준표 내가 이명박 같이 경제를 알아? 그리고 김영삼 같이 말이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김영삼 같이, 역사를 거스려 올라갈 수가 있는 인물이냐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으로 가야 돼요. 유승민으로 가야 돼요. 이제 윤석민하고 윤석열하고 내일 맞수 토론을 하죠.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원희룡이가 유승민한테 팍팍 깨질 거예요. 제 예상인데. 화이팅 하시고, 이 영상 끝나고, 지금 이거 벌써 9시니까, 지금, 유승민이가 지지율이 급등한 내용을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올릴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국민의힘, 고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늪입니까? 줍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소위 복지 지출이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너무 줄인다.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거라서 예. 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이지만 예. 복지는 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총 복지 지출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가야지 예. 이 중간에 이런 누수 현상이나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다음 정부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저도 건강보험이든 우리 뭐 유 여러 후보님 가지 지출에 말씀대로 비해서 네,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좀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래봤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채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학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공매도제도 이용을 못합니다. 공매도제도의 희생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 후보님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진짜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뭐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은 뭐 60일 이내에 상환하나 이러는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무기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뭐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을 네. 최대한 없애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이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홍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는 잘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상장 주식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은, 이제 시행은 안 예. 됐지만 뭐 증권거래세가 이제 이중과세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은 이 초단기 매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수료를 어차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니까 네. 거래소는 폐지해도 좋다. 저도 뭐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이중과세 하는 거는 나라는 좀, 거의 네, 없거든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거래소 폐지 찬성하십니까?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네.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예.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이제 금지,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해달라 이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예.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외국과 국내 투자가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근데 또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예.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거 규제하고 뭐 뭔가 이렇게 개인과 기관 간 국내 외국 간에 이제 불공평한 이거 시정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전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예. 이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예.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주가가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예?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그 고용을 공약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고용 정부 주도 성장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잖아요.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